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좀 게으르기도 했고 바쁘기도 해서 영상 수업을 올리지 못해서 미안하고 일단 오늘 수업이랑 이제 선생님 한 3회 정도 수업을 올릴 텐데 저희 조리제법이랑 나머지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한 3번에 걸쳐서 강의를 올릴 계획이에요. 짧게 끊어서 올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선생님이 좀 여유가 있어서 아침 시간대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한 2명씩, 예를 들어서 뭐 스문이 어머니는 같이 와서 이렇게 따로따로 다 같이 모이기에는 여기 공간상에서 좀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따로따로 수업을 좀 불러서 강의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말까지 목표는 강의 올라온 거, 그래서 강의에서 말하는 그 수업 과제들을 잘 마스터해 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한동안 안 들었잖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고등학교는 나눗셈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서 A는 뭐지? BQ 플러스 R이라고 하는 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A는 BQ 플러스 R. 그러니까 어떤 다항식 A를, 이 말은 어떤 다항식 A를 뭘로 나누었더니 B로 나누었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다. 그러면 A라는 식은 B와 몫을 곱해주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이 식이 나오겠지. 이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는 검산식이라고 했고,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는 이 식의 이름을 나머지 정리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A는 BQ 플러스 R에서 이 등호의 뜻은 무슨 식의 등호다? 항등식의 등호다. 무슨 식? 항등식.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의 등호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B가 뭐지? 나누어 주잖아. 그러니까 이 수는 원래 형태로는 어떤 숫자 A를 B로 나누어 준다 했으니까 분수꼴로 쓰면 B분의 A랑 같이, 즉 분수꼴이란 말이야. 그럼 분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구야? 분모지, 분모. 분모가 기준이잖아. 그러니까 이 B가 이 다항식, 이 항등식을 해석해야 되는데 얘를 선생님이 해석의 기준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뭐라고? 해석의 기준. 왜? 잘 보세요. 숫자에서 똑같은 숫자 13을 나누어 주는데 13을 2로 나눌 때, 즉 해석의 기준이 2일 때는 얘는 몫이 6이지. 2 곱하기 6까지 가서 나머지가 얼마가 남는다? 1이 남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죠? 만약에 얘를 선생님이 13을 5로 나누게 되면 그때는 몫이 2고 나머지가 3이다. 그래서 몫과 나머지가 계속 다 바뀌지. 근데 결론식 5 곱하기 2 더하기 3, 2 곱하기 6 더하기 1은 모두 다 얼마다? 13이다 라고 얘기하는 값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식이 달라지는 이유는 나누어 주는 숫자가 2냐 5냐, 즉 분모의 값이 2냐 5냐에 따라서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진다는 거야. 즉 A는 BQ 플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B예요. 그럼 이 B랑 연동되는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R이에요. R. 뭐냐면은 B가 만약에 이제 다항식이니까 이제 문자로 된 식을 나눠줄 거야. B가 n차 식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몇 차가 돼야 되냐면 n-1차식이 돼야 돼. 즉 차수가 하나가 더 다운그레이드가 된단 말이야. 다시 얘가 만약에 3차식으로 나눠졌으면 나머지는 2차식 이하라는 뜻이야. 얘가 2차식으로 나눠졌으면 1차식 이하고 얘가 1차식으로 나누어졌으면 문자가 없는 상수항이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A는 BQ 플러스 R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수로 나누어 줄 때도 2로 나눌 때는 나머지가 1 아니면 0 아니야? 5로 나누어 줄 때 나머지가 1, 2, 3, 4 아니면 나누어 떨어지는 0, 5가지밖에 없잖아. 즉 나머지는 이 숫자보다 반드시 작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문자로 나눌 때는 차수가 작아야 된다 이런 거지. 그래서 결론은 이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은 결국 다항식의 나눗셈에 관련된 얘기고, 이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석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19페이지에 줌 수업으로 필기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다? 세로셈이다. 그래서 세로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죠. 두 번째, 이제 지금 수업의 강의의 목표야. 두 번째는 무슨 제법이 있다?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세로셈이라는 걸 쓰고 나면은 B에서 Q, 목도 구할 수 있고 뭐도 구할 수 있어. 나머지도 같이 다 나와. 조립제법도 역시 마찬가지야. 목과 나머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로셈은 선생님 파워풀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뭐냐면 가장 강력해. 즉 다음 시간에 나눗셈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뭘 써주는 거야? 바로 세로셈을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는 이제 어떤 전쟁을 한다고 치면은 바주카포 같은 거야. 또는 뭐 그러니까 뭐지 로켓포 같은 거를 막 무거운 걸 끌고 와서 거기다 탄약을 넣고 거리를 재서 평 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게 적을 죽일 수 있지만 대신 그걸 세팅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래서 강력하지만 사실 잘 안 나오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 조립제법인데 이 조립제법은 언제 사용하냐면 자 B가 해석의 기준이잖아요. 이 B가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우리는 뭘 사용할 것이다? 조립제법을 사용할 겁니다. 자, 오늘 수업할 때 우리 워크북 책과 그 다음에 라이트셀을 다 같이 쓸 겁니다. 자, 조립제법은 B가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자, B가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쓰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너무 심플해. 얘는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심플해. But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조립제법에 뭐가 존재한다? 한계가 존재한다. 자,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인데요. 얘는 뭐가 궁금하냐면 몫은 안 궁금해. 뭐만 찾고 싶어? 나머지만 찾고 싶다. 그게 나머지 정리고 3번이 사실은 우리가 수업할 때 가장 많은 응용 부분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 나머지만 궁금해. 그럼 이 나머지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B를 뭘로 만드는 데? 얘를 0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대입법 내용을 쓸 거냐면 B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한다고 해서 수치 대입법이란 내용을 쓸 겁니다. 점점 오늘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다음 수업 때 또 이 내용을 배우게 될 거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무슨 정리야? 인수 정리. 인수 정리도 뭐냐면 나머지만 궁금한데 이 나머지가 하필이면 뭐가 나와버린 거야? 0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나머지가 0이 되었다는 건 주어지식이 A는 B 곱하기 Q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인수 정리는 나머지 정리의 스페셜한 케이스야. 나머지만 찾는데 그 나머지를 찾아봤더니 나머지가 얼마가 되었다? 0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그걸 인수 정리라고 하고 인수 정리란 식의 형태를 A는 B 곱하기 Q라고 쓸 것이다. 따라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무슨 분해? 인수분해의 내용과 다시 한 번 더 겹쳐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세로셈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 연습하라고 그랬고 오늘 일단 첫 번째 강의에서는 조립제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7, 8. 자, 강의 정지하시고 필기하시고요. 다시 한 번 더 필기 안 돼 있으면 한 번 더 커버, 보충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조립제법 내용을 해볼게요. 조립제법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 중에서 한 몇 개만 한번 풀어보고 진도를 계속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그 지난번에 지난주 목요일에 줌 수업했을 때 사실 좀 개인적으로 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화면에 이제 선생님 여기 이제 앞쪽에 그 이제 아이패드로 여러분 모니터를 하려고 했는데 전부 다 강의의 유리창이라 해야 되나? 자기 얼굴을 다 얼굴을 가려버리니까 선생님이 더 진도 나가기도 힘들고 신경이 쓰여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거면은 굳이 줌수업 할 필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 그래서 또 한 번 더 라이브 네이버 라이브 라인이나 이런 걸로 한 번 더 시도는 해보겠지만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이 공식적으로는 못할 수도 있어.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쨌든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선생님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겠지. 자, 그럼 문제 일단 하나 한번 풀어볼게요. 20페이지
자, 우리 워크북 20페이지 페이지 20페이지에 2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몇 번 문제? 2번. 자, 워크북 페이지 20페이지.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안 풀고 이제 선생님이 한번 풀어봐 하고 끝났던 문제 같아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워크북에 페이지 20페이지에 필수 예제 13-2번입니다. 자, 필수 예제 13번에 몇 번?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식을 A는 BQ 플러스 R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식분이 다항식 누가 있죠? 3x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플러스 무슨 x? 8x라는 다항식이 있는데요. 자, 는 이게 a야. 뭘로 나누었더니 ax 플러스 b라는 몇 차식으로 나누었더니 1차식으로 나누었더니 자, 생각해봐라.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니까 여기가 q 몫이 있는 자리인데 여기가 b고 여기가 q의 자리인데 몫은 당연히 몇 차식이 돼? 2차식이 되겠죠. 몇 차식? 2차식이 될 거야. 그 몫이 얼마다? x제곱 마이너스 몇 x? 2x 플러스 얼마다? 2다. 그리고 나머지가 2다. 얘가 나머지 아니잖아. 왜 나머지가 상수항이 나올까? 자, 얘가 b가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당연히 상수항이 나올 것이고 q는 1차 곱하기 2차가 되어야지만 몇 차가 나올까? 3차. 제일 높은 최고차의 개수가 3차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때 이 문제 어떻게 푸느냐? 간단합니다. 이때 등호가 무슨 식의 등호죠? 항등식의 등호랍니다. 무슨 식의 등호? 항등식의 등호. 그래서 우변을 곱셈 공식은 못 쓰지만 분배 법칙을 다 해버릴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ax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x 제곱, 이렇게 곱하면 2ax bx 제곱을 세로로 이렇게 쓸게요. 세로 셈처럼 연습할 거야. 예준이 특히 잘 듣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음수 2bx,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2b, 그리고 뒤에 상수항 2가 있는 거지. 그래서 위아래 식을 더하잖아. 더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는 ax의 세제곱, x 제곱하면 더하기로 묶어내면 b-2ax 제곱이라고 계수를 쓸 수 있겠지. 자, 요렇게 쓰는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돼. 1차항은 2로 묶어내니까 a-bx가 될 거고 상수항은 2b 더하기 2가 되겠지. 자, 이 녀석이 누구랑 같아야 돼? 3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더하기 8x랑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자, 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더 했었죠. 기억날 거야. 항등식이라는 것은 항상 등호가 성립돼야 되니까 좌변과 우변의 모양도 같고 뭐도 같아야 된다? 의미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모양을 비교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수비교법. 그 다음에 좌변과 우변의 의미가 같게 만들어주는 어떠한 x는 대입할 수 있다. 무슨 대입법?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이 개수비교법을 쓰는 거야. 그럼 보세요. a의 값이 바로 얼마죠? 3이라는 결과가 딱 나오지. 자, 그럼 a 대신에 3을 집어넣을까요? a 대신에 3 집어넣으면 b-6이 음수 7이 돼야 되니까 b의 값은 얼마죠? 음수 1이라는 게 바로 나오죠. 그럼 실제로 a 대신에 3, b 대신에 음수 1을 집어넣으면 얘는 4가 될 거고 4 곱하기 2는 8이 될 거고 음수 1 집어넣으면 얘는 0 되니까 딱 맞지. 그래서 결론에서 나오는 상수 a 값과 b의 값은 a는 3,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낸다 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a는 bq 플러스 r이라는 식을 항등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강의가 이해 안 되면 뭐 선생님 얼굴이 좀 보기 힘들더라도 2번씩 정도 봐주세요.
자, 됐죠? 자, 그럼 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내용을 한번 볼게요. 21페이지입니다. 자, 지금 20페이지 설명을 했고요. 21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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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서도 하나만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21페이지 21 분필이 바뀌었는데 이게 안 묻어가지고 자, 21페이지 2번 유제 1-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제 20번 1-20번 자, 문제를 보면 자, 워크북이야. 페이지 21페이지에 유제 1-20번 자, 유제 1-2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항식 누구를 이 a는 bq 플러스 r로 쓸 수 있어야 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무엇을 다항식을 뭘로 나누었죠? gx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a이고 얘가 b에 위치해 있는 거야. 나누었더니 몫이 x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다? 7이다. 얘가 q고 얘가 r이지. 잘 봐. b가 몇 차식인지 모르겠는데 q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a가 몇 차식이지? 3차식이지. 그럼 차수는 어디서 결정돼? b 곱하기 q에서 결정되는데 얘가 1차니까 b는 몇 차가 될까요? 2차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나머지인데 나머지는 무슨 항? 상수항이 나오죠. 왜? b가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몇 차식이야? 야? 1차식 이하가 나온댔으니까 1차식이 될 수도 있고 1차식보다 그 아래 단계인 뭐가 될 수도 있다? 상수항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b야. 이제 이 b를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러면 b를 어떻게 찾느냐? 잘 보세요. 여기 있는 b와 q의 곱에서 우리도 무엇을 결정할 수 있냐면 차수가 최종적으로 3차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3차가 결정되는 상수항은 차수에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3차라고 하는 차수가 결정이 될 수 있고요. 미정계수법 똑같이 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결정할 수 있냐면 여기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죠. 최고차 개수라고 쓰는데 뭐라고? 제일 높은 차수의 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GX식을 어떻게 하느냐? 세로셈을 쓰는 방법은 자, 이 방식은 두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를 세로셈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 X세제곱, 제곱항 없죠? 1창, 2창 없죠? 그 다음 상수항만 음수 1 있죠? 2창, 1창 비었잖아. 그리고 얘를 뭘로 나누어 주지? GX로 얼마로 나누어 줄 건데 X-2로 나눌 때가 뭐가 되지? 몫이 되니까 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 선생님 얘기 얘가 얼마인지를 모르니 2차식이긴 한데 얼마인지를 모르니 세로셈을 바로 하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로셈이 지금 적합하지는 않은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결정하느냐? gx가 2차만 확실한데 그 gx라는 식이 제일 높은 차수가 2차고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냐? 무조건 1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래야 뒤에 있는 x 빼기 2에서 얘하고 얘가 곱해질 때야만 유일하게 몇 차 항이 존재? 3차 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몇 차? 3차 항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 x 세제곱 빼기 1이라는 다항식 a는 gx가 x제곱으로 시작한다라는 건 확실하게 알잖아. 그래서 1차 항은 ax, 상수항은 b 이렇게 두고 나면 몫이 x-2고 나머지가 7입니다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지?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a는 b q 플러스 뭐가 되죠? r이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썼다는 거지. 자, 그리고 아까처럼 어떻게 해주는 거야? 식을 전개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럼 x가 이렇게 전개될게요. x 세제곱 이렇게 가면 ax 제곱 그 다음 bx. 자, 세로 셈처럼 써줄게. 음수이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bx 아니지 마이너스 2ax 그 다음 마이너스 2b 상수항 7이 이렇게 남죠. 그래서 위아래 식을 그대로 더하면서 써주니까 x세제곱 더하기 a-2의 x제곱 더하기 b-2가 개수고 x 상수항은 음수 2b 더하기 7이 나오겠지. 이 녀석이 누가 돼야 돼? x세제곱 빼기 1이 돼야 되니 어떻게 되죠? 2차항이 없잖아. 없다라는 건 이 개수가 0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a 값은 얼마다? 2다. 자, a 대신에 2를 집어넣으니까 b-4가 되는데 얘도 0이 돼야 되네. 따라서 b의 값은 4다. b 대신에 4를 집어넣으니 음수 8 더하기 7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따라서 a는 2, b는 4인 걸 알았잖아. 그래서 결론식인 gx는 제일 높은 차수가 x제곱 2차 1차의 개수 2니까 2x 상수항은 얼마다? 4더라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럼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제법이라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조립제법은 테크닉이야. 테크닉.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뭐라고? 기술.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조립제법 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필수예제 1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자, 시작해볼게요. 워크북 페이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워크북 페이지 22페이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다음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문제가 뭐냐면 자, 필수예제 14번입니다. 필수예제 14번.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이 강의의 주제는 조립제법이에요. 뭐라고? 조립제법. 조립제법과 제목을 붙이자면 그 한계. 자, 한 주제씩만 딱 할게요. 조립제법과 뭐지? 그 한계. 정말 간단하거든. 자, 어떻게 하냐? 지금 x 2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x 빼기 2를 뭘로 나누라는 거야? x 더하기 2로 나누라는 거야. 이 전체 다항식을 x 빼기 2로 나누라는 거야. 자, 그럼 뭐 할 수 있어? 세로 셈 쓸 수 있잖아. 근데 그게 귀찮단 말이야. 그럼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냐면 개수만 볼 거야. 뭐만? 개수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x 세제곱의 개수 2를 씁니다. 2제곱의 개수 3을 써요. 공간을 좀 띄울게요.
1창의 개수 음수 1을 쓰고 상수항을 음수 2라고 딱 쓰는 거야. 그리고 나눗셈 기호가 원래 이렇게 생기잖아. 걔를 거꾸로 쓸 거야. 이렇게. 자, 거꾸로라는 단어에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세로셈을 거꾸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라고요? 세로셈을 거꾸로 한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숫자 2를 쓸 건데 이 2는 뭘 나타내는 거야? 얘지, 얘. 원래 여기가 어떻게 돼? 세로셈으로 쓰면 여기에 x 빼기 2를 쓸 거 아니야? 근데 2를 썼다는 건 얘가 b 아니야, b. 이 b가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값이 얼마죠? x는 2 아니야? 걔 0 되는 값을 넣어주는 거야. 자,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색깔로 구별할게요. 첫 번째는 무조건 얘를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써.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 얘와 얘를 곱해줄 거야. 그러면 4가 되지. 그리고 위아래식을 어떻게 되냐? 더해줍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7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되냐? 2와 7을 곱해줍니다. 이 작업은 계속 곱해줄 거야. 우리가 나눗셈 할 때도 어떻게 돼? 여기 x-1을 쓰면 계속 곱해주잖아. 그러면 7이 14가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위아래식을 다시 그대로 더합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되지? 13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13과 2를 다시 슈악 곱해주니까 26이 되고, 더하면은 24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칸을 칠게요. 그럼 이 칸의 의미가 뭐냐면 얘가 나머지고, 여기 있는 숫자 2, 7, 13이 가지는 의미는 BQ에서 Q식의 뭘 나타내? 개의 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A는 BQ 플러스 R로 여기다 다시 써보면 2x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빼기 x 빼기 2는 x-2로 나누었더니, 자, 이 식 전체가 3차식이고 B가 1차식이니까 얘는 당연히 몇 차식이야? 2차식이 나오겠지. 이 Q가 2차식이고 그 2차식의 개수 2차항, 1차항, 상수항의 개수가 이렇게 되더라.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 있는 거야. 얘가 얼마더라? 24더라. 이 식을 전개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야. 한 번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해지면 2x의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 플러스 13x 음수 1을 곱하면 음수 4x 제곱 음수 14x 음수 26 더하기 24. 자, 결론을 내릴게요. 위아래로 보죠.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음수 2에서, 와, 어때? 똑같아? 똑같지? 이게 조기제곱이야. 간단하지? 어려운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이게 x 플러스 2를 조기제곱. 쌤 잘못했네. 미안해요. 책에서는 이걸 x 플러스 2라고 돼 있는 거 한 번 더 해보면 되지. 자, 이게 뭐지? 주어진 식을 x-2로 나누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바로 찾아낼 수 있지. 어때? 세로쌤보다는 훨씬 간단하지. 자, 쌤 문제를 잘못 풀었는데 주어진 다항식을 x 플러스 2로 나누어버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이제 검사는 안 해도 되겠죠. 자, 주어진 다항식을, 주어진 무엇을? 다항식을 뭘로 나눠보려면 이번에는 x 플러스 2로 나눠보랍니다. 그럼 여기도 A는 B식은 뭐가 되죠? x 플러스 이거 몫을 찾아야 되겠지. 아까 했던 거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한다? 나눗셈 기호를 거꾸로 써주지. 거꾸로. 그럼 여기 개수들을 차례로 써주는 거야. 2, 3, 음수 1, 음수 2. 자, 만약에 좀 이따가 문제 예제를 풀어볼 텐데 만약에 여기 2창이 없어. 그러면 0 써줘야 됩니다. 개수를 0으로 써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여기 들어간 숫자는 얘가 0이 되는 x 값이니까 음수 2를 넣어주겠죠. 무엇을 넣어준다고요? 음수 2를 넣어주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항은 그대로 내려온 거야. 그 다음 얘와 얘를 곱해주니까 음수 4지. 더합니다. 원래 나눗셈은 위아래식을 빼는데 지금 조리제법은 나눗셈 기호를 거꾸로 써줬잖아. 그러니까 빼주는 게 아니라 더해주는 거야. 그럼 개수를 더하면 음수 1이 되겠죠?
곱하면 2가 되고요. 더하면 1이 되겠죠. 곱하면 음수 2가 되고 더하면 음수 4가 되겠지. 이렇게. 따라서 얘는 뭐다? Q의 개수를 나타내고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나머지가 곧 뭐다? 상수항의 곧 뭐다? 나머지를 나타내겠죠. 그러니까 조리제법은 여기 숫자가 하나밖에 못 들어가니까 1차식으로 나눌 때 외에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몫을 얘를 써주면 되니까 개수가 2x제곱 음수 x 더하기 1 나머지는 음수 4다. 선생님 나머지가 음수 나왔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나머지 r이 상수항이 음수가 나와도 문자로 된 다항식에서는 오케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나누어 줄 때는 5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음수 2가 나올 수는 없잖아. 원칙적으로 없잖아. 그렇지만 다항식에서는 1차가 아닌 상수항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음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두 번째 문제, 필수제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목 옆에다가 쓰세요. 조립제법의 한계라고 써주세요. 방금 한 게 조립제법이고 두 번째 문제 풀 거는 그 녀석의 한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필수예제 14번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면 똑같은 다항식이죠. 2x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 제곱 음수 x 음수 2를 자 뭘로 나누어 주지? 두 번째 문제는 2x 빼기 1이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먼저 할게요. x 빼기 2분의 1일 때를 한번 해볼 거고 좀 이따가는 똑같은 다항식 여기 이따 x 빼기 2분의 1 때부터 먼저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자. 얘는 조립제법 써주면 근데 지금 잘 구별해야 돼. 여기가 이제 지금 배운 내용이 뭐냐면 14-2번이잖아. 2번 옆에다 쓰라고 이렇게 뭐라고? 조립제법의 한계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거야. 조립제법이 뭐라고요? 한계.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너무 간단하게 나오니까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뭐냐? 일단 개수는 그대로 2, 3, 음수 1, 음수 2지.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죠? 2분의 1이잖아. 근데 우리 책에서는 지금 뭐가 나왔지? 얘가 아니라 뭐가 나왔냐? 2x 빼기 1인데 이 b가 0이 되는 x값이 똑같이 얼마야? 얘도 2분의 1 나오고 얘도 2분의 1로 똑같다 안 똑같아? 똑같지? 여기서 조립제법의 한계가 생기는 거야. 조립제법은 개수를 그대로 a에 대한 개수를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숫자를 써주는데 이 숫자는 b가 0이 되는 x값을 쓰는 거 아니야? 뭐가 0이 되는 값? b가 0이 되는 x값을 쓰는데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이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푸느냐? 즉 조립제법에 쓰는 이 2분의 1은 무조건 어디냐면 x 빼기 2분의 1에서 나온 2분의 1인 거야. 2x 빼기 1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의 한계에서 여기는 항상 여기 x 빼기 2분의 1 무슨 말이지? 1차항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를 기준으로만 조립제법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해볼게요. 처음에 그대로 2를 쓰죠. 곱하면 1이 되고 더하면 4죠. 더합니다. 곱하면 2가 되고 더하면 1이 되죠. 곱하면 2분의 1이 되고 빼주면 음수 2분의 3이 나오지. 그러면 주어진 식은 자, 이 식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주어진 식은 몫은 x 빼기 2분의 1이고 얘가 누구지? q의 개수니까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고 나머지는 음수 2분의 3이다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얘를 나타내는 거야. 근데 선생님 얘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얘인데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주냐면 주어진 식에다가 내가 곱하기 2를 해주면 2x 빼기 1이 되잖아.
그럼 얘가 곱하기 1 해줬으니까 여기 뒤에 붙어있는 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는 거야. 즉 2를 곱하고 2분의 2를 한번 나눠주는 거지. 넣었다 뺐다 하는 것처럼. 그러면 식의 변화가 전혀 없잖아.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을 해주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3이 되어서 즉 여기 개수가 2가 되든 또는 여기가 4x 빼기 2가 되어서 똑같이 2분의 1로 조리제법을 하든 일단 2분의 1, 즉 x 빼기 2분의 1을 기준으로 잡고 풀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b를 뭘로 만들어줘? 2배 해줘서 2x 빼기 1로 만들어라. 그럼 여기는 2배를 해줬으니까 여기는 뭐다? 다시 2분의 1을 해주라는 거야. 무슨 뜻이냐? a가 있는데 여기다 2를 곱하고 다시 2분의 1 해주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거야.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q 몫이 되고 얘가 뭐가 되지? 나머지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조립제법의 뭐지? 한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조립제법의 한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 라이트셀 한번 펼쳐볼게요. 라이트셀 27페이지에서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라이트셀 27페이지입니다. 라이트셀 27페이지. 자, 다시 얘기해서 조립제법은 언제 쓴다? B가 몇 차식일 때? 1차식일 때 조립제법을 써준다. 근데 조립제법은 너무 간단하니까 한계점이 있고 그 한계점은 뭐냐면 B가 1차식일 때 써주는데 그 B가 1차식의 개수가 얼마다? 1일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1차식의 개수가 2나 3이냐 바뀌게 되면 다시 식을 한 번 더 어떻게 해야 되지? 핸들링, 조금 변형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셀입니다. 라이트셀. 자, 책 바꿨어. 이 책이야. 라이트셀. 자, 라이트셀에 162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6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165번 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먼저 162번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다음식을 뭘로 나눠보세요? x 더하기 3으로 나눠보세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b가 몇 차식이지? 1차식이네. 1이니까 상관없네. 그대로 조립제법 하자. 그럼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지? 이 식의 개수를 써주는데 3창의 개수는 1, 2창이 없지? 그럼 비우는 게 아니라 2창의 개수는 0이라고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0이니까 0 곱하기 x제곱은 0이 된 거죠. 자, 1창의 개수는 얼마죠? 음수 3이고 상수항은 2다. 자, 따라서 조립제법은 나눗셈을 거꾸로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x값은 음수 3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어떻게 돼? 첫 번째 숫자는 그대로 내려오고 이거 두 개 곱하면 음수 3 더하면 음수 3 곱하면 9 더하면 6 곱하면 음수 18 더하면 요 표시하시고 음수 16. 자, 다시 보자. 그대로 곱하면 음수 3 더하면 음수 3 곱하면 9 더하면 6 곱하면 음수 18 더하면 나머지. 그래서 얘가 누구지? Q의 개수고 얘가 나머지니까 주어진 식에서의 몫은 어떻게 돼? 즉 주어진 식은 어떻게 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제곱 음수 3x 더하기 6이고 나머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죠. 자, 165번씩도 한번 볼게요. 자, 165번은 그러한 조립제법의 한계를 경험하는 식인데요. 자, 마이너스 4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5를 뭘로 나누어 주지? 2x 더하기 1이라는 식으로 나누어 주지? 여기 개수가 뭐가 들어갔어? 2가 들어갔으니까 뭐를 생각해야 돼? 조립제법의 한계. 왜? 조립제법은 여기처럼 나누어주는 b가 1차식이야. 1차식은 맞는데 개수가 얼마지? 1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일단은 그대로 조립제법 기호식을 써줍니다. 나눗셈 기호 곱기로 3창의 개수 음수 4, 2창의 개수 6이 존재하는데 1창이 없지. 비우세요. 0, 상수항이 5입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은 음수 2분의 1이야. 그럼 조립제법의 한계를 할 때는 여기다 딱 동그라미 치시고 얘를 이렇게 쓰세요. 기준식이 얼마지? x 플러스 2분의 1.
1창의 개수가 얼마다? 1일 때가 기준이다. x 더하기 얼마다? 2분의 1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처음에 이 숫자 그대로 곱하면 양수 2 더하면 8 곱하면 음수 4 더하면 음수 4 곱하면 양수 2 더하면 7. 따라서 주어진 식은 x 더하기 2분의 1이 b가 되고 그때 q는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8x 빼기 4 2창 1창 상수항 내림차순도 생각해야 되지. 나머지는 7. 자 그럼 보세요. 조리제법의 한계에서 나머지는 이 7이라는 건 얘가 2x 더하기 1이든 같은 문자가 또 종류가 뭐야? 4x 플러스 2든 x 플러스 2분의 1이든 나머지는 전혀 변함이 없어. 뭐만 바뀌어? q만 바뀌는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얘가 2x가 돼야 되니까 몇 배를 해줘야 돼? 이 식 전체 2배를 해주죠. 없던 2가 곱해졌으니까 뒤에 있는 q식에다가는 뭐지?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2x 더하기 1 얘를 2분의 1 해줬으니까 음수 2x 제곱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플러스 4x 빼기 2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얼마다? 7이다. 따라서 주어진 식의 몫은 이거고 나머지는 이거다. 중요한 건 몫은 얘가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조리제법의 한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워크북으로 돌아와서 유제 1-2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1번. 자 1-21번. 지금 볼 때 여러분 이런 내용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나중에 시험 치면은 이 문제 자체 하나만 가지고 막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부구단보다는 좀 어려운 그냥 뭐 2x 더하기 3 옛날 곱셈 공식 하는 정도 수준의 난이도밖에는 사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너무 쫄아 있고 겁먹으면은 앞으로도 문제 풀 때 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자 유제 1-21번 볼게요. 자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다음 다항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그럼 옆에다 써야지. 2x 빼기 3 써볼까? 자 이 다항식을 뭘로 나누라는 거야? 2x 빼기 3으로 하니까 얘가 2잖아. 뭐가 있다? 조리제법에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자 그럼 조리제법 써줄게요. 자 다시 여기서 얘 세로셈 써도 됩니다만 세로셈 쓸 필요가 없다. 자 그럼 조리제법의 한계 나눗셈 기호가 거꾸로 3창의 개수가 2 1창의 개수가 2창의 개수가 1 1창은 음수 1 상수항은 7. 자 얘가 0 되는 값이 얼마죠? 2분의 3이다. 자 한계가 있을 때 표시를 하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얘가 2분의 3 화살표 얘는 뭘 나타낸다? x 빼기 2분의 3에 2분의 3을 나타낸다. 요걸 써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조리제법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숫자 그대로 내려오지. 그럼 얘와 얘가 곱해지면 얼마지?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더하면 4가 될 거고 곱하면 6이 되겠죠. 맞아요. 6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더하면 얼마지? 4가 될 거고 다시 4가 곱해지니까 6이 될 거고 더하면 얼마지? 13이죠. 다시 확인. 2분의 3 곱하기 2 하니까 3 더하면 4 곱하니까 6 더하면 다시 4 곱하니까 이렇게. 자 따라서 얘가 x 빼기 2분의 3으로 나눌 때 몫이니까 요렇게 한 번 더 써주는 거야. a는 b, q 2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얼마다? 13이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주어진 식에서 어떻게 돼? 얘가 아니라 지금 b가 2x 빼기 3이니까 몇 배를 해줘야 돼? 최고창의 개수만 보면 돼. 2배를 해줘야 되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다시 곱하기 얼마를 해줘야 되지? 2분의 1이라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주어진 식은 다시 2x 빼기 3 바로 2분의 1을 곱하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얘가 우리가 찾는 q 나머지는 전혀 변동이 없죠. 14 얘가 뭐가 되지? 나머지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라이트 센 한 번만 펼쳐볼게요. 자 라이트 센의 몇 페이지 보냐면 20페이지.
라이트 셀의 20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라이트 셀의 20페이지. 자,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 유형에 뭐가 나오냐면 목과 나머지의 변형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얘가 A는 BQ 플러스 R, 즉 조리제법의 한계를 쓰는 겁니다. 자, 유형 14번 마지막 내용, 유형 14번 내용 볼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조리제법의 한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번호 101번입니다. 몇 번? 101번. 자, 101번 보면 자, A는 BQ 플러스 R 형태를 쓸게요. 어떤 다항식 PX를 뭘로 나누었을 때?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1창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죠. 자, BQ 플러스 R. 그럴 때 문제에서는 뭐냐면 PX를 뭘로 나누었을 때? 2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뭔가 나머지지. 자, 보세요. 둘 다 얘가 B인데 B가 둘 다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의 개념을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PX식은 2차인지 3차인지 4차인지 몇 차인지 몰라. 실제로 나누라는 뜻은 아니고 조립제법의 한계에 대한 공부를 해보자는 거야. 그럼 보세요. 얘가 기준 아니야? 그때 몫이 QX인데 지금 몇 배가 됐어? 2x 빼기 1이 됐지. 자, 어떻게 해준 거야? 곱하기 2지. 그럼 없던 곱하기가 생겼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나?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지. 그러면 몫은 뭘로 바뀌냐? 2분의 QX로 바뀌잖아. 이게 그런 거 아니야? 즉 얘를 뭐라고 했을 때 Q라고 했을 때 얘는 2배가 돼서 2분의 1을 해줬으니까 얘는 2분의 Q랑 똑같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바뀌지 않지. 그래서 2분의 QX가 목이고 나머지가 R인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102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 102번. 간단해. 조립제법의 한계. 자, 102. 자, 102번 문제 보면 자, 어떤 다항식 무슨 x를 px를 자, 이번에는 뭘로 나누어 줬어요? 2x 플러스 3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어 줬을 때 그때 몫을 qx고 나머지를 무엇이라고 하자? r이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 안 있어? 근데 문제는 똑같은 px를 자, 해석의 기준인 b를 바꿨습니다. 뭘로 나누어 줬을 때야?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바꿔주면 조립제법의 한계 아니야. 왜? 얘가 0되는 S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얘도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똑같은 거야. 같은 조립제법을 쓴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조립제법의 한계라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얘가 Q가 B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곱하기 얼마가 됐어? 2분의 1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QX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2QX가 될 거고 나머지는 전혀 바뀌지 않죠. 그러니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 얘로 나누었을 때. 따라서 A 값은 얼마죠? 2. B의 값은 얼마죠? 1이다. 이렇게 문제가 되겠죠. 103번은 여러분 다시 이제 답지 보고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립제법의 한계를 배운 겁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 조립제법의 응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페이지 23페이지. 페이지 몇 페이지? 23페이지. 페이지 23페이지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조립제법의 응용. 시험 문제 유형은 지금 선생님이 해주는 거 외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쌤 해주는 것만 다 해도 학교 시험 80점 넘을 수 있고 그러면 내신 등급 3등급 정도 선은 들어갈 겁니다. 내신 등급 3등급 정도가 되면 전교에서 상위 22%야. 현재 여러분이 학교에서 얻고 있는 포지션 정도보다 조금 높은 위치니까 괜찮을 겁니다. 자, 워크북 해볼게요. 워크북 발전이제 15번. 자, 페이지는 23페이지.
자, 문제가 뭐냐면 자,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이라는 다항식을 어떤 꼴로 나타내냐면 a 괄호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b 괄호 x 마이너스 2의 제곱 c 괄호 x 마이너스 2 더하기 b지. 자, 지금 주어진 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위치가 뭐만 바뀌었냐면 여기 x 들어가야 될 위치에 다 뭐가 들어간 거지? x 마이너스 2라는 걸로 들어갔지. 자, 지금 이 발전 예제 15번의 동그라미 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조립제법의 응용입니다. 학교 문제집들마다, 그러니까 교과서상에서는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문제집은 거진 나오는데 조립제법의 응용인데 난이도는 A 정도입니다. A. 그래서 난이도를 A, B, C를 해줄게. A 마이너, A 제로, 그냥 A는 A야. 그 다음 A의 풀. 그럼 더 어려웁니다.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주어진 다항식이 다 기준이 X라는 문자가 기준이 아니라 X-2라는 문자로 기준이 바뀌었지. 그러면 주어진 식을 다시 해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 항 3개 x-2가 있잖아. 내가 x-2를 묶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a의 괄호 x-2가 2번, b의 괄호하고 x-2가 한 번, c가 한 번, 플러스 d가 되겠지.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지? 주어진 fx를, 자 보세요. 주어진, 자 얘가 fx랑 같잖아. 자, 첫 번째 단계야. 이게 first step이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어진 fx를 x-2로 나누었던 얘가 b 아니야. 그럼 이 전체가 q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뜻 아니야? 그럼 얘를 조립제법을 한번 해봐야지. 1차씩 나눴으니까. 그럼 개수가 얼마지? 2 음수 5 4 음수 3을 x-2로 나누었으니까 얘가 2로 조립제법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첫 번째 숫자 그대로 써주고 곱하면 4 더하면 음수 1 곱하면 음수 2 더하면 2 곱하면 4 나머지가 1이 되니 얘가 q, 이 q랑 같잖아. 얘가 b고 얘가 나머지니까 d의 값이 얼마다? 1이라는 결론이 나왔나? d가 1이라는 결론이 나오지. 그리고 지금 이 식, q에 관한 이 식이 사실은 이걸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인데 이 q식이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얘를 다시 여기서 x-2로 묶어내면 자, 그러니까 계단이 층계 올라가는 거야. a 괄호하고 x-2 더하기 b 괄호 닫고 c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얘는 뭐지? 다시 q를 즉 뭐지?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식을 다시 x-2로 뭐 해준 거야? 조립제법 해준 거지. 그러니까 걔는 뭐냐면 다시 2 음수 1 2를 다시 2로 조립제법 해준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써줍니다. 4 더하면 3이 되겠죠. 3이 6이니까 나머지가 8이네. 얘가 지금 B고 얘 전체가 Q인데 얘가 R인데 이 R의 값이 곧 C잖아. C가 곧 8이라는 뜻이네.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가 다시 뭐지? Q고 얘가 R의 역할인데 이 Q에 관한 식이 얼마라는 거야? 2x 더하기 3 아니야? 그러면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결국 2x 더하기 3이라는 걸 다시 뭘로 나누어줘?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a이고 나머지가 b라는 거 아니야. 따라서 마지막은 결국은 뭐죠? 2, 3이 있는 걸 다시 조립제법 2로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first step, 여기서 제법한 게 second step, 얘를 한 번 더 2로 조립제법하는 게 third step. 그러니까 얘가 second step을 나타내고 얘가 몇 번? third, 마지막 step.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써주지. 2는 4 더하면 7. 그러니까 이 7이 여기서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고 이 A의 숫자가 곧 2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A, B, C, D의 값을 이렇게 찾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붙여서 한 번에 써주면 2, 음수 5, 4, 음수 3을 2로 계속 뭐 해주지? B로 조립제법을 계속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2 하면 그대로 2는 4, 1, 음수 2면 2, 2는 4, 나머지는 1. 자, 얘 끝에 있는 개수가 누구다? D부터 하나씩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또 뭘로 조립제법하지? 2로 조립제법하죠. 그럼 어떻게 돼? 요걸 붙여 써준 거야. 그러면 다시 그대로 써주고 2는 4 더하면 3, 3이 6이니까 8. 얘가 누가 된다? C가 된다. 그럼 아까 2, 3을 다시 한 번 더 누구로? 2로 조립제법하지. 그러면 그대로 온다. 곱하면 4 더하면 7. 이 7이 누구다? B가 될 거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누구다? A라는 개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조립제법의 상위권 개념 응용 문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제 1-22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필기한 사람도 한 번만 더 필기를 하시고 그 아래 공간 충분하니까 필기하면서 따라와 주세요. 됐죠? 마지막 문제 조리제법의 응용 세 번째 유형. 자, 9번 페이지 23페이지 유제 1-유제 1-22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문제랑 똑같습니다. fx라는 다항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5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얼마지? 2라고 하는 다항식을 다시 새롭게 똑같은 fx를 어떻게 쓸 거냐면 a 괄호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1의 전체 세제곱 5 가로 x 플러스 1의 제곱 5 가로 x 더하기 1 플러스 2니까 이제 이런 기호가 나오면 해석할 수 있잖아. 아, 무슨 뜻이다? 이 식의 뜻은 주어진 fx를 뭘로? x 플러스 1로 다시 기준을 잡아서 재해석을 해보자 이런 뜻 아니야? 즉 다른 말로 하면 x 플러스 1이라는 b로 x 플러스 1이 b잖아. 얘를 뭐지? 몇 번? 3번 1차식이니까 뭐 해라? 조립제법 써봐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면 똑같잖아. 자, 그럼 어떻게 돼? 개수 2, 5, 5, 2. 자,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죠? 음수 1. 최고차 개수도 1이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처음에 그대로 2 곱하면 음수 2 더하면 3 곱하면 음수 3 더하면 2 음수 2니까 뭐가 나왔지? 0이 나왔죠. 그럼 이 0의 값이 누구죠? 이게 5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B, 여기가 C, 여기가 D가 존재했다면 D가 0인데 지금 D 자체가 없죠. 그래서 얘가 그냥 뭐 D다. D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누구 하는 거야? 음수일로. 자, 몇 번 해야 돼? 3번. 이거 세제곱이니까. 그럼 다시 또 어떻게 돼? 2 그대로 쓰시고요. 음수 2, 1. 음수 1 더하면 1. 얘가 누가 되죠? C. 1창의 개수죠. 뒤에서부터 정의 되는 거야.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누구지? 다시 음수일로 재해서 2 음수 2니까 더하면 음수 1 얘가 누가 되죠? B가 되고 얘가 누가 된다? A의 개수가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 자, 이게 조립제법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다시 한번 교과서상에서 풀면서 다시 한번 더 풀어 보셔야 되고요. 오늘 배운 조립제법의 내용은 페이지 과제 연습 페이지는
라이트 셀의 페이지 27페이지 전부 다를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뒤쪽의 문제에서는 페이지는 36에서 37페이지까지 있는데 문제 번호는 234번부터 어디까지냐면 239번까지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234에서 239. 유형으로 치면 유형 13번, 유형 13번과 유형 14번. 유형 13번은 조리제법과 그 한 개, 유형 14번은 뭐지? 조리제법의 응용과 관련된 내용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일단 먼저 수업을 한번 하시고요. 지금 다시 두 번째 강의는 이제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지금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